LA 한인타운에서 또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도는 손님을 가장해 40대 한인 남성에게 접근하곤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가든 그룹에서 열린 청소년 농구 경기에서 한인 학생을 폭행한 흑인 학생의 엄마가 경찰에 기소됐습니다. 엄마에게는 미성년자의 비행을 부추기고 폭행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미 전역의 일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2달 반 만에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5차 재확산이 본격화됐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FDA는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16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했습니다. 한인분들도 많이 거주하는 플루튼시에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플루튼시에는 지난 7일 정례회의에서 프레드정 1지구 시의원을 시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비는 밤늦게 멈출 예정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비가 2차례 더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오늘 하루 정말 추우셨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9일 이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또 강도 사건입니다. 용의자는 손님으로 가장해 40대 한인 남성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하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흑인 강도범이 운동화를 들고 부근에서 기다리던 자동차로 뛰어갑니다. 도주하는 강도범 차량을 뒤쫓던 한인 남성이 길바닥으로 나동거라집니다. 이 아찔한 영상은 어제 LA 한인타운의 올림픽과 윌튼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무장강도 사건 장면입니다. 40대 브랜든 씨가 자택에서 고가의 운동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무장 강도에게 당했습니다. 저도 보다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아차 이렇게 살짝 고개 돌렸을 때 갑자기 순식간에 이제 물건을 들어가지고 뛰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구나 강도단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총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끔찍했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그 운전사한테 제 총으로 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욕으로 얘기를 했죠, 영어로. 그래서 순간 이제 제가 가다가 저도 이거 제가 좀 하다가 따라가다가는 일이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냥 핸들을 놨어요. 이번 강도 사건이 발생한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무장 강도가 차량으로 도주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당시 3인조 강도단이 식당 앞에서 한인 부부의 롤렉스 시계와 발렌시아가 가방 등을 강탈하고 도주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LA 경찰은 LA 지역에서 아시안을 타깃한 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ou guys have got to be really aware of your surroundings. Travel in pairs and try and be as safe as possible. It's the best thing to do. But the police department is working hard to bring this to a head and make some arrests. LAPD는 강도단을 소탕하기 위해 추가로 경찰력을 투입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시 10지구 시의원의 재판 일정이 내년 8월로 확정됐습니다. LA 연방법원의 데일 피처 판사는 내년 8월 9일부터 재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측 변호인단과 연방검찰 측이 협의한 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로 일할 당시 전 USC 대학 학장과 공모해 사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 20개에 달하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발적인 업무 정지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5번째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감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보건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카운티 내 오미크론 감염 발생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번에 발생한 오미크론 감염자가 2차례 백신은 물론 부스터 접종까지 마친 주민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자는 현재 가벼운 증상만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에 발생한 오미크론 추가 감염이 지역 전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자가 양성 판정 후 접촉한 사람들을 모두 추적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이번에 발생한 감염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5건의 오미크론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발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지역 전파가 의심되는 만큼 부스터 접종 등 연말 방역에 더욱 철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남가주 지역 오미크론 확진자 5명 모두 2차 백신까지 접종 완료한 주민들이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이렇게 계절적인 요인까지 겹치면서 미 전역의 일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2달 반 만에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5차 재확산이 본격화됐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FDA는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16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16세에서 17세 청소년의 백신 3차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지금까진 18세 이상 성인들만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었는데 이를 청소년도 접종 가능하게 확대한 겁니다. FDA의 이런 결정 직후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평소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곧바로 추가 승인을 하면서 청소년 추가 접종이 바로 시작됐습니다. We're facing a variant that has the potential to require more immunity to be protected. We have now made boosters, those who are between the ages of 16 and 17. 미국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비상이 걸린 상황. 23 different states have had more than a 20% increase in case numbers, but we expect to see other areas of the country also light up in the next several weeks.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부스터샷 캠페인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추가 접종 가능 연령대를 더 낮춰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We'll look again at the 12 to 15-year-olds, of course, with the FDA in real time, and we again will want to act swiftly. 한편 유럽의약품청은 현재는 두 번째 백신 접종 6개월 후에 추가 접종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이보다 빨리 3개월 만에 부스터샷을 맞는 게 더 효과적이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가 1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한국 정부가 수립된 지난 1948년 이후 지난해까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총 120만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는 1970년대 폭증에 80년대에는 한인 이민 역사상 최고치인 32만 명이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대 이후로는 2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인분들도 많이 거주하는 플러튼시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플러튼 시의회는 지난 7일 정례회의에서 프레드 정 일지구 시의원을 시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인 최초 플러튼 시의원이자 시장이 된 프레드 정 의원은 플러튼 한인 사회를 대변하게 된 것이 매우 영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플러튼 시장의 임기는 1년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결승전이 치러진 SBS 나노엘 이용칼맥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는 끝났지만 짙은 여운을 남기며 화제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여성 스포츠 이벤트에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계방송은 다음 달 말부터 SBS 모든 채널에서 시작됩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치열했던 결승 연장전. 초대 우승자가 탄생하는 마지막 퍼팅 순간입니다. 한인사회 여성골프대회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분들하고 같이 경기해서 너무너무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SBS 인터내셔널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기회로 해서 저희 게임도 향상되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치 플레이로 펼쳐진 경기는 홀마다 역전에 역전이 거듭됐습니다. 아쉬움과 환호가 교차했던 순간이 지금까지도 감동으로 계속 남았습니다.
이번에 SBS에서 해주신 거 감사하며 많은 아마추어들이 좀 참석해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빛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처음으로 펼쳐진 여성 골프 대회 SBS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기간 내내 한인사회에서는 최고의 화제거리였습니다. 아마추어 여자 골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대회를 열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최대한 제 기량을 다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 갖고 오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후원업체들 사이에서도 최고 관심사였습니다. 골프를 통해 건강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자부심까지 느꼈습니다. 특별히 이런 골프 대회를 통해서 여성분들이 좀 더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뭔가 모티베이션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스폰서를 하게 돼서 근데 마침 경기도 너무 즐겁게 잘 끝난 것 같고 내년 대회에 대한 기대감마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스포츠 이벤트의 새로운 장을 연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모든 경기는 다음 달 말부터 SBS 채널을 통해 중계 방송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2년 만에 또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22만 건을 크게 밑돈 겁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이 탄탄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연말 시즌 임시직 채용도 늘어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통계의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가든그룹에서 열린 청소년 농구 경기에서 한인 학생을 폭행한 흑인 학생의 엄마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가서 때리라고 지시한 엄마에게는 미성년자의 비행을 부추기고 폭행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전 프로농구 선수의 딸이 한국계 선수를 폭행한 사건.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가해자 엄마 라티라 헌터가 딸의 폭행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라티라 헌터는 미성년자의 비행을 부추기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실형 1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오렌지 카운티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만족하며 가해자 엄마는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는 전 프로농구 선수 코리 벤자민의 딸로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린 청소년 농구 시합에서 한국계 선수를 가격했습니다. 경기장에 있던 심판이 가해자 엄마가 폭행을 부추겼다고 폭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가해자 아빠는 딸의 폭행에 대해 비난이 거세지면서 공식 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가해자 아빠는 딸의 행동이 실망스럽다며 실수를 바로잡고 행동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30년 만에 가장 건조한 11월을 보낸 남가주 지역에 오늘 하루 오랜만에 비다운 비가 내렸죠. 다음 주에도 반가운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비는 밤 늦게 멈출 예정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비가 2차례 더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추운 날씨도 주말 내내 이어질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건강에도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10개 나라를 초청해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민주주의가 도전에 직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사실상 독재 국가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세계 110개국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민주주의가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민주주의는 챔피언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다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독재자들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꼽았습니다. By outside pressure from autocrats, they seek to advance their own power, export and expand their influence around the world, and justify the repressive policies and practices. 나라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초청국에서 제외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 활동과 부패 척결 등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5개 분야를 지정하고 4,9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회의 첫 번째 세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관련 언급을 피하며
미중 사이 균형 잡기에 신경 썼습니다. 대신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백신 접종까지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회의가 이데올로기 대립을 선동해 새로운 분열을 만들려는 전형적인 냉전적 사고의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일본에서 괴짜 억만장자로 유명한 사업가가 우주여행에 나섰습니다. 12일간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면서 비눗방울 실험 등 100가지 도전 과제를 유튜브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오늘 새벽 1시 국제우주정거장 ISS. 출입문이 열리고 일본 최대 온라인 패션 쇼핑몰 조조타운의 창업자이자 억만장자인 마에자와 유사쿠가 들어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체류하는 첫 일본 민간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着いちゃったよ。もう本当にあったよ宇宙が。ステーションもあったよ。 촬영 담당 직원과 함께 우주에 간 마에자와 씨는 오는 20일까지 우주정거장에 머물면서 비눗방울 실험, 악기 연주 등 인터넷으로 모집한 100가지 도전 과제를 유튜브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이번 우주여행을 위해 마에자와 씨 일행은 지난 석 달 동안 러시아 가가린 우주센터에서 비행 적응 훈련을 받았고 어제 오후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주기지에서 러시아 소유스 우주선에 올랐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우주선 발사 장면을 생중계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에자와 씨가 이번 우주여행에 들인 비용은 무려 우리 돈 1,000억여 원. 3년 전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오는 2023년 달로 쏘아 올릴 예정인 첫 유인 우주선의 탑승권 전부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최초로 주 3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로 괴짜 억만장자로 불리는 마에자와 씨는 지난 3월 자신이 모든 비용을 대겠다며 함께 달려여행에 나설 일반인 8명을 공개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한국 소환 명령을 받은 권원직 전 시애틀 총영사가 가벼운 징계만 받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원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은행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반일이 행장은 새로운 홈페이지는 은행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보다 산뜻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방문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개인과 기업, 고객으로 각각 분류해 디자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홈페이지는 우선 영문으로만 제공되지만 조만간 한글 서비스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물을 낭비하는 주민에게 $5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정부는 물 공급 감소와 수자원 보호 요청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특단의 대책으로 잠금 자치가 없는 호스를 이용한 세차와 진입로와 패티오 등에서 물 청소를 하는 주민들을 적발해 하루 최대 $5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수도위원회는 23일까지 서명 공개 의견을 접수하고 내년 1월 4일 법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사업의 수요 조사 마감 기한이 한국 시간 7일에서 17일로 연장됐습니다. 재외동포재단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단체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고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육가공식품업체 알렉산더 앤 호농의 돼지고기 제품이 리스테리아균 오염이 우려돼 리콜됐습니다.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은 알렉산더 앤 호농 브랜드와 웰셔, 부처보이, 푸드클럽 등의 상표가 부착된 햄과 페퍼로니 제품들에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들은 먹지 말고 버리거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혐의로 징계를 받아 한국으로 소환된 전 시애틀 총영사가 가벼운 징계만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징계 의결을 통해 권원직 전 총영사에게 감봉 1개월 조치를 내렸는데 성희롱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가서 때려. 청소년 여자농구 경기 중에 자녀가 3점슛을 시도하다 다른 학생과 부딪혀 실패하자 학생의 엄마가 한 말입니다. 맞은 학생은 15살 한인 여학생, 뇌진탕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폭행을 부추긴 학생의 엄마는 결국 기소됐습니다. 최대 1년형의 실형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라 했습니다. 부모가 옳지 않은 행동을 되려 부추겼다면 책임을 져야 미래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빈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